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 조선은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상강오륜과 관운상제의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표상이 될 만한 선조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영조임금 시대 평양 근처에 황순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황효자니 황고집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눕게 되자 병수발과 치료의 지극정성을 다하였다. 남다른 그의 효심은 온 동네를 넘어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말년에는 당시 특별 인재 등용문인 효렴으로 추천이 되어 경릉의 참봉을 거쳐 사도서 직장 등의 관직을 지냈다. 그를 황고집이라고 칭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순박하였으나 한번 옳다고 결심한 바는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은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억지를 쓴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당시에 그를 고집이라고 불렀을 때는 올곧고 강직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 칭했다고 한다. 황선비 역시 자신에게 붙든 별명이 마음에 들었는지 스스로도 자신의 호를 지밤이라고 지었을 정도이다. 그는 그 당시 유교적 간습에 따라 선조의 제사를 꼼꼼히 챙겼으며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수 장을 봐왔고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맛보는 것을 직접 관장하였다. 특히나 장에 가서는 물건값을 한 푼도 깎지 않았는데 심지어 가게 주인이 일부러 값을 높게 부르는 경우에도 일체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연유를 묻자 어허, 이보시오. 어찌 부모님 제사에 쓰는 물건을 사는데 값을 다툴 수 있겠소? 라고 답했다 한다. 하루는 절기를 맞아 황선비가 선선의 성묘를 지내려 가는 중에 두적을 만났는데 두적들이 황선비가 가진 것이 없자 타고 간 말을 빼앗아 가려는데 황선비가 두적들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이보시오. 이 말채찍도 마저 가져가시오. 그 말이 파리에서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오. 이리 말하며 황선비가 채찍을 건네주자 도적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묻고 황고집임을 알자 말을 돌려주며 가는 길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한다. 또 황선비의 집 근처에는 개천을 가로지르는 돌다리가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임자 없는 오래된 묘에서 횟가루를 구해와 다리를 칠하고 보수했다. 하지만 황선비는 망자의 물건을 발로 밟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며 개천을 건널 때는 멀쩡한 돌다리를 두고 발이 젖는 것을 무릅쓰며 아래 개천으로 건너다녔다. 공교롭게도 이 돌다리에서는 자주 왈자패들이 행인들의 주머니를 털기 일쑤였는데 어느 날 밤 왈자패들이 다리 건너편에서 행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황선비가 돌다리를 놔두고 개천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왈자패들은 저 행인이 필시 황고집일 거라 생각하여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숨었다고 한다. 또 어느 날은 황선비와 친구가 한양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한양에 사는 다른 친구의 부고를 듣게 되었다. 동행한 친구는 한양에 온 김에 문상을 가자고 했으나 황선비는 한사코 거절했다. 이번에 한양에 온 것은 다른 볼일을 보러 온 것이 아닌가.
편한 것을 취해서 온 김에 조문을 한다는 것은 예가 아니네. 동행한 친구는 황선비의 고집에 화를 내며 어쩔 수 없이 혼자 문상을 갔고, 황선비는 보려던 일을 황급히 마치고 서둘러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하니 아내는 놀람을 얻고 이유를 알자 혀를 내둘렀다. 이후 황선비는 그 먼 한양으로 불이 나게 다시 올라가 정중히 문상을 마쳤다고 한다. 한편 관직에 있을 때도 황선비의 올곧은 고집은 여전했는데 말년에 경능 참봉으로 제수되어 부임하니 마침 능안의 소나무에 송충이가 득식을 되어 모든 나무가 해를 입었다. 황선비는 목욕체계하고 송충이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니 하늘도 감동하여 까치 수천 마리가 날아와 모든 송충이를 잡아먹었다는 믿기 어려운 일화도 있다. 황참봉이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 어느 날 남루한 행색의 불황자가 다가와 황참봉에게 부탁했다. 날이 그 제사 음식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요? 이 말을 듣고 황참봉이 그 이유를 물으니 귀한 음식을 홀로 된 노무께 드리려 한다고 거짓으로 둘러대자 황참봉은 그 말에 진실로 감탄하며 음식을 정성껏 싸서 봉손히 내어주었다. 자네가 노모를 위하는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네. 자네가 비록 지금은 곤란한 처지이나 이토록 효를 행하니 앞으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걸세. 희망을 잃지 말게나. 음식을 받아든 불황자는 황참봉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칭찬의 말을 듣고 깊이 뉘우쳤으며 그 뒤 개가 천선하여 불황자 생활을 접고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황선비는 예하 관속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깊이 뉘우치며 만약 그 가솔이 빈궁한 처지에 있거나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황선비는 가정에 충실하여 사서로이 육아에 드나드는 법이 없었는데 비록 기생이 나오는 강가의 연회에 참석하더라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나오는 음식에만 손을 댈 뿐 외간 여인을 훔쳐보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황선비가 관가의 연회에 참석했는데 주응이 무르익으니 짓궂은 동료 벼슬아치 하나가 황선비를 시험하고자 어여쁜 기생에게 황선비의 마음을 훔치도록 장난삼아 부추겼다. 기생은 황선비에게 다가가 갖은 수를 다 썼으나 황선비가 전혀 동하지 않자 포기하고 다시 자신을 사주한 벼슬아치에게 가서 토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나리, 그 어른은 돌부처예요. 돌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듯 올곧고 바르게 살려는 황선비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부정탄다고 제사 음식은 아내나 여종들은 절대 미리 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당시 사대부와 다르지 않게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어 남녀 간의 내외가 분명했다고 한다. 이런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황선비가 새로 며느리를 맞아 신부를 처음 시댁에서 맞는 신부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황선비는 새 며느리의 문안을 받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나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도 도무지 새 며느리가 문안 온다는 기척이 없었다. 황선비는 한편으로는
새며느리가 늦잠을 잤나 싶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더 이상 기다리기도 지루하여 여자 하인을 불렀다. 얘야, 새아씨께서 기침하셨나? 알아보고 오너라. 여자아이는 주인의 하명을 받고 큰일이다 싶어 급히 신부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신부의 방에 들어서자 놀랐다. 신부는 이미 정갈하게 꾸미고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새 신부가 이 집안의 가풍을 모른다는 생각에 여자아이는 딱한 듯이 혀를 차며 말했다. 아씨, 나리마님께서는 진즉 기침하시어 아씨께서 문 안 오시길 기다리고 계신데 이리 앉아 계시면 어쩌십니까요? 이 말을 듣고 새며느리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래? 아버님께서는 사당에는 다녀오셨느냐? 예? 이 아침에 사당이라니쇼. 나리마님께 없어는 사당에는 다녀오지 않으셨습니다요. 그러면 다시 가서 아버님께서 사당에 다녀나오신 후에 배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여쭈어라. 이 말을 듣고 여자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새아씨의 호령을 듣고 다시 주인 황선비에게 가서 새며느리의 말을 전했다. 이 말을 전해 듣자 황선비는 무언가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며 당황한 듯 혼잣말을 하였다. 아, 옳구나. 내가 중요한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구나. 응당 사당에 가서 집안의 어른께 먼저 문안을 드리고 새며느리의 문안을 받는 것이 옳거든 예법에 맞는 것을. 내가 새며느리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얘를 모를 뻔했구나 그래. 허허. 이리 며느리의 가르침에 담복하며 그 길로 사당에 다녀왔다. 사당에 다녀오니 비로소 새며느리가 시아버지 황선비에게 문안을 드렸다. 오라, 어서 오너라 새아가. 네, 너로 인해 새로이 예법을 알게 되었구나. 기특한지고 어디서 그런 지혜를 익혔느냐. 허허. 이렇게 황선비는 새삼 며느리가 예법의 밝음을 칭찬하고 이후로 아침에는 사당에 먼저 문안을 드리고 며느리의 문안을 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날 남성을 우선시하여 여성은 예법을 제대로 모를 것이라고 낮추어 보았던 황선비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고치게 되었으며 변함없이 올곧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